안녕하십니까. 정보입니다. 연일 즐거운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하나 기분 나쁜 일이 없는 즐거운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는 별로 그렇게 썩 기분 좋지 않은 메시지인 거죠. 일단 대통령이 중국을 갔는데 시진핑하고 굳이 이 타이밍에 중국에 간다는 게 참 이게 참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시와 때가 있잖아요. 그 시와 때가 좀 안 맞을 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지 좌우파를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굳이 지금 저렇게 트럼프가 마두로를 잡아가서 친중 정부를 쓰러뜨리고 어떻게 보면 자유 베네수엘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가야 되나? 중국은 지금 또 오늘 히토류를 또 일본에다가 또 이제 수출 금지를 딱 해버리면서 한미일 동맹에 또 이제 갈라치기를 또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중국보다는 100배 낫다. 그리고 북한보다도 100배 낫다 말씀을 드리죠. 북한과 중국보다는 일본이 100배 난 거예요. 다카이치가 김정은보다 100배 낫고요. 시진핑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민주주의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체제는 민주주의 체제하고 비교했을 때요, 똥과 금과 차이입니다. 일본과 한국 같은 민주주의 체제끼리 비교할 때는 금, 은, 구리 이런 거랑 비교하는 건데, 공산주의 체제랑 민주주의 체제는 똥과 금의 차이야. 그러니까 절대 만들지 말았어야 될 이데올로기가 바로 공산주의인 거죠. 지금 이제 보십시오. 아무리 부자인 나라도,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도, 과격한 이데올로기 또는 공산주의로 인한 독재로 한 몇십 년을 보내버리면 그 나라가 제 아무리 세계 석유 1등 매장량을 갖고 있어도 불구하고 저렇게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못 살자 이데올로기예요. 남보다 내가 잘하면 안 된다.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반장하는 사회. 반에서 1등하면 차별을 받고, 반에서 꼴등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꼴등이 돼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학교.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다 자야 돼. 인간의 욕망과 반대로 가는 거죠. 인간은 잘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고, 호모사피엔스는 경쟁을 하면서 발전한 그 현생 인류인데, 그 호모사피엔스의 스타일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을 펼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반공 교육도 우파 유튜버들이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왜 그러면 공산주의가 안 좋은 것이냐? 공산주의는 과연 뭐냐? 어떤 베이스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럭셔리하면서 좀 심플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박정희 전두환 얘기만 하면 젊은 애들이 듣기에 그게 약간 무슨 좀 꼰대 얘기들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나 중공 또는 22개 나라를 빗대어서 시대를 말한다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뭘 들을 때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잖아. 이왕이면 다 옹치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우파들이 좀 약간 모자란 게 뭐냐면, 형식을 너무 또 등한시해. 형식을. 그러니까 우파들이 좀 보면 뭐가 있냐면, 내용이 중요하지 무슨 형식이야. 실질이 중요한 거지. 근데 실질만 99.9%면은, 아니 그러면 떡 같은 거를 그냥 할 때, 야 그냥 먹어, 이거 손으로 막 주물러서 주면 그게 값어치가 되겠어요? 보기도 예쁘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파들이 마케팅 능력이 없어요. 아직도 보면 강남에서 우리 좀 있는 건물주 회장님들 1,000억대, 5천억대 이상 이렇게 건물 사시는 분들 보면 아직도 옷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떨어진 옷 입고 다니는 게 마치 박정희 따라하는 어떤 코스프레 같이 하고 다녀요. 왜? 실질이 중요하지 겉이 뭔 소용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그 모습은 되게 보기 좋은데, 뭐 정주영 같이 보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게 시장 경제가, 그게 과연 그런 사람들만 다 있었을 때 한국 제품이 그럼 팔리냐 이거야. 우리가 그만 TV라고만 보이기만 잘 보이면 되지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뭐 다 흑백 TV 보지 뭐. 뭐하러 그렇게. 뭐하러, OLED는 뭐하러 만들고, 그런 거 뭐하러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우파가 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또 근본적으로 보면 약간 쌈박한 거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주당하고 지금 경쟁하는 데서 밀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남한테 보여지는 거를 너무 또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게 있어. 근데 중도들이 봤을 때 딱 봤을 때 모양이 딱 틀리거든. 이게 약간 좀 우파들은 너무 거칠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조국 같은 애들 머리 한번 쓰다듬는데 미쳐가지고 난리치고 그러잖아. 근데 골빈 애들 막 걔네들도 다 유권자야. 그 사람들도 데려와야 돼. 골빈 애들은 골빈 애들이라도 우리가 보수를 찍게 만들어야 돼요. 골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나 찍는다고. 뭔 생각이 없어. 뭘 알고 민주당을 찍는 게 아니야. 진짜 민주당이라는 것에 어떤 그 근본적인 것을 알고 찍는 애들은 10%도 안 돼. 예. 나머지들은 그냥 하고 찍는 거야. 우파만 정확하게 우파가 뭔지, 이승만이 뭔지, 박정희가 뭔지 아는 사람은 35% 이상인데, 그 사람들만 우파를 찍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부정선거 이런 걸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아니, 이 주변 사람들이 일단은 다 그런 모양이잖아. 뭐, 나 혼자 산다, 뭐, 박나래, 전현무 이런 것만 쳐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냐고. 다 그런 부분이에요. 갑자기 또 그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미국식 자본주의나 미국식 우파가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우파를 보면 약간 멋있잖아요. 레이건도 그렇고 트럼프, 헤그세스, 뭐 제이디 벤스 이런 사람들 봐봐. 뭐 허름한 건 느낌 아니, 뭔가 쌈박하잖아. 우파래도 쌈박한 느낌. 응?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뭔가 저 우파를 하면 뭐가 좀 있어 보이고 좋네. 이게 좀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야. 예,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야 돼, 사실. 저는 좀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단순히 좌우파를 떠나서 청년들도 그런 거 부분에서 조금 어떤 그 내용과 형식을 다 골고루 갖춰야 된다.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본부장이 말한다에 제가 명확하게 써놨어요. 형식과 내용이 절묘하게 밸런스가 없으면요. 예, 절대 기업에서나 조직에서 발탁되지 않습니다. 왜? 기업도 이 사람을 뽑아먹을 때요, 일로만 뽑아먹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상징과 이 사람의 모양을도 뽑아먹어요. 응?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운을 보잖아. 관상을 본단 말이야. 그 관상이 사실은 관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서 빛이 나느냐, 뭔가 약간 좀, 남한테 호감이 가느냐 이런 걸 보는 거야. 한마디로 그 사람의 분위기 자체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외형을 너무 외형만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되죠. 외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요즘에 막 트럼프라든지 헤그세스라든지 제이디 벤스에 대해서 상당히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일단 뭐 형식든 내용이든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네, 모든 그것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뭐 내용도 그렇고, 실질이 중요하네, 형식이 중요하네, 다 필요 없고요. 형식이든 내용이든, 어쨌든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내용도 의미가 없고, 잡아떼기 입고 다니는데 결과도 못 만들어. 그럼 바보야, 그냥 바본 거예요. 그리고 또 양복 뻔쩍 입고 다니는데도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좌파 언론들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해. 한국일보, 경향신문, 경인일보, 페르시안? 프레지안? 이상한 이름도. 프레시아? 이런 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거를 오히려 러시아가 중국이 좋아한다. 왜? 미국이 남미를 지금 이렇게 점령을 해서 자기의 세력권을 두고 있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러시아도 자기의 세력권을 좀 인정해 달라는 것을 바랄 수 있고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써놨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쓸까? 세상에 이런 뇌피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뇌피셜에도 급이 다른 거야 이게. 그렇게 기자가 그 따위로 글을 쓰는 건요 급이 다른 뇌피셜인 거야. 자 보십시오.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미 완전히 승기를 잡았어. 왜 승기를 잡았느냐? 전 세계 석유를 자기가 다 쥐고 있어요. 근데 그 석유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석유를 쥐고 거기에 대한 석유를 유통하는 그 권한까지 다 잡았어요. 네. 그 석유를 어느 나라에 유통해라 마라, 그 나라의 석유를 쓰지 마라 써라, 그 나라 석유를 수출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미국한테 있어. 뭐 금수 조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컨트롤 능력, 중국에 대해서 해상봉쇄하면 석유가 못 들어가잖아요. 러시아의 석유가 아무리 많은들 그거를 쓰지 말라고 제재를 해버리면 러시아 석유를 못 쓰는 거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지금 미국이 침공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 한마디로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의 80%가 수출하는 80%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중국에 들어간다. 중국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석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해상 봉쇄하고 그리고 이란 이런 나라들 지금 석유 못 쓰게 하고 이런 것들 다 미국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100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거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거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 돈과 또 뭐가 있어요? 석유. 이 지구는요 석유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지구는 태양열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야. 풍력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석유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제가 2년 전에 제가 석유 전문가입니다. 석유랑 원자력 전문가예요. 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석유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석유가 우리가 퍼냈을 때 석유에 대한 쓰임은요. 절반은 뭐다? 원료. 절반은 뭐냐면 화학 제품이야. 화학 제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옷이니 뭐니 이런 게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야. 예, 뭐 카메라, 뭐 외피, 이런 거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라고. 뭐 이불 이런 것도 석유에서 나오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 인간이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석유라는 물질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쓰는 피복이니 모든 플라스틱이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석유는요, 단순히 자동차, 비행기, 탱크 이런 것만 가게 만드는 게 아니야. 예. 그리고 전 세계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태양열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석유 자체만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배나 비행기 이런 거는요. 전기로 되지가 않아. 전기차는 돼도요. 전기 비행기나 전기 배는 될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된대. 그건 어떤 2차 전지를 개발해도 배하고 비행기는 석유를 써야 되는 거야. 석유를 써야 돼. 그러니까 전 세계 항공,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운항 있지, 운행. 이 물동량, 유통, 이거 전 세계 유통은 석유가 움직이는 거야, 석유가. 그러니까 석유라는 것이 우리가 뭐 겨울에 따뜻하게 자고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지금 저기 있는 이것이 이렇게 옮기는 거 있죠. 이게 다 석유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너지라는 것은 태양열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전기 꼽으면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쓰는 이 빛, 뭐 이런 전열기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태양열 어떻게든 뭐 어떻게 한다 그래도 우리가 중국에 있는 물건을 쓰고 남미에 있는 소고기를 먹고 러시아에 있는 뭔가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운송할 수 있는 건 다 석유란 말이지. 한마디로 이걸 막으면요 그 나라는 다 절단나는 거야. 우리가 석유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석유라는 것은 단순히 연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절반은 화학 제품이라는 거. 그럼 그 화학 제품은 그 나라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물리학이 발전돼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화학이 발전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화학이. 우리는 화학에 감사해야 돼. 화학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절반 이상이 화학이 만들어낸 거야. 학원과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물리학이 물론 훌륭하긴 한데 간지도 나고 화학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화학의 대표적인 우리가 화학을 배워서 화공과가 제일 배워서 그걸 화학을 써먹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석유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 왜 화공과가 할 일이 없어? 화공은 화공학과라는 것은 말하자면 석유학과야. 화공학과라는 것은 석유학과라고 석유. 지금 대한민국에서 화공과 나가서 대부분 다 어디 가요? SO일, 현대오일뱅크, SK 이노베이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예. 심지어 2차전지 회사 가는 거고. 그게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거란 말이죠. 화공과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쥐고 흔들고 있는 게 지금 뭐다 트럼프인 거야.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잡았어. 이란을 지금 자유 이란을 만들 거야. 베네수엘라를 자유 베네수엘라로 만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나라가 어디다? 중국이야.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지금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 지역 패권 그리고 러시아의 지역 패권, 심지어는 일본도 지금도 지역 패권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서서히 그들의 꿈은 이제 줄어들고 있죠. 왜? 앞에 러시아 있지, 중국 있지. 일본이 이제 그 사이를 짚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미국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조금이라도 미국을 제낄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 밑에 있을 나라가 아니에요. 사무라이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옆구리에다 칼 꽂는 애들이야. 그냥 바로 칼 꽂는 거야, 그냥 바로. 2초도 생각 안 해. 바로 칼 꽂아, 그냥. 일본을 믿느니 차라리, 누굴 믿겠어요? 김정은도 못 믿지만 일본도 못 믿어. 왜? 바로 칼 꽂는다니까 그냥. 그걸 주구절절히 얘기하신 분이 뭐야? 재팬 인사이드 아웃 얘 쓴 사람 누구야?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이 영어로 뭡니까? 속 안을 뒤집어 깠다. 일본을 뒤집어 까서 말해준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누가 썼어요? 이승만 박사가 쓴 거잖아. 이승만 박사가. 예.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일본, 중국, 러시아를 지금 꼼짝 마라. 너희들이 무슨 지역 패권을 노네, 이 새끼들아. 석유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니네들 러시아 석유 팔고 안 팔고 내가 결정해. 중국 니네들이 석유 쓸 수 있는 거 내가 결정해. 일본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일본 너희들은 그냥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석유 자체를 달러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일본 니네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석유도 사오는 거야. 자유 진영에서는 사유 진영이든 공산 진영이든 아니면 어정쩡한 독재 진영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완전히 갖춰버린 게 뭐냐면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딱 섭렵을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우디는 이미 버무렸어요.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란 이 세 국가 거기다 러시아까지 친해버리면 이 네 국가를 잡아버리면요. 거기 미국도 지금 엄청난 시일가에서 있죠. 그러면 미국 있지, 러시아 있지, 인도, 이란이 있지, 베네수엘라 있지, 사우디를 딱 잡아보면 이제 뭐야? 전 세계 석유는 이게 다야. 없어 이제 그 다음은. 북해 유전이 이런 건 조금 있는 거고 없어요. 중국 안에 있는 거 신장 위구르, 아시아랑 어떻게 할까? 이제 신장 위구르만 그래서 독립시켜버리면 중국은 어떻게 된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신장 위구르의 석유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석유의 50% 이상이래.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독립시키고요. 그럼 신장 위구르는 어떻게 된다? 쿠웨이트 같은 나라 되는 거야. 엄청난 부국이 되는 거야. UAE 같은 나라 되는 거야. 신장 위구르는. 신장 위구르는요, 독립하는 게 훨씬 나아. 중국한테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피빨리고 있는 거예요. 홍콩하고 싱가포르, 신장 위구르는요, 독립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아. 그걸 계속 꼬실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자유 베네수엘라가 되는 과정을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된다? 모든 지역 국가들이 다 독립하고자 할 거예요. 왜? 더 잘 살아지네. 미국이 도와주면 더 잘 살아지네. 라라 보겨진다고 어떻게 안 살아? 인간은 이제 잘 살고 싶은 욕망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자빨이라고 하고 있는 민주당 애들도 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고 코인 하다 걸리고 돈 벌려다 걸리고 다 그러고 앉았잖아. 김병기니 뭐니. 응? 이제는 좌우가 없어요. 돈에 대한 욕망은 좌우가 없어. 옛날엔 그래도 민주당이 청렴한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또 약간 모토니까. 지금은 좌나 우나 돈 먹고 싶은 건 똑같은 거야. 예,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다.
트럼프가요, 자유 베네수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유 이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부자들, 이걸 보여주면요, 신장일국으로 알아서 독립하고, 홍콩도 알아서 독립하고, 러시아는 미국한테 붙어요. 북한? 바로 미국한테 붙지. 왜? 미국 따라가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안 붙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국은 알아서 폭망이야.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줬어요? 아무도 안 해주잖아. 청년회의만 해주잖아요. 인사이트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뭘, 본부장이 말한다,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를 안 본단 말이에요? 미책을 안 본다고? 14,700원짜리 그 돈도 아닌 돈이 아까워서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 본부장이 말한다를 안 보시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저희 인사이트를 가지시려면 이 책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청년회의 유료 구독 가입해 주셔서 청년회의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 아무쪼록 향후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신나게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